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설레이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설레이는 삶이라 많은 분들이 어떻게 늘 설레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게 삶의 활기, 내가 사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설레일 수 없죠. 우리 연애 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전화하겠습니다 이러면요, 목욕하러 들어갈 때 전화가 올까 봐.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핸드폰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샤워하는 동안에 전화가 올까 봐 샤워도 못해요. 1시간, 2시간 기다렸는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면은 내가 없을 때 전화가 왔대. 지금은 핸드폰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 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렇게 설렐 때가 있었지라고 생각 드는데, 우리가 살면서 설레임은 꼭 이성을 만나서의 설레임이라기보다는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 내가 무언가를 준비했다가 그걸 발표를 앞두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 발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을 때 왠지 삶에 대한 활기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 뛰는 삶을 살라 이러면 어떻게 늘 가슴이 뛰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예, 그 남편들이 연애할 때 얼마나 우리한테 집중해 줍니까? 뭐, 다리 아파 이러면 가방 들어줄까? 업어줄까? 막 이러는데 결혼하고 그게 뭐 유효기간이 얼마나 가요? 얼마나 갔어요? 저는 딱 3개월 간 것 같아요. 3개월. 예, 3개월 갔는데, 우리는 그 남자가 변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대로. 원래 잠시 약간 헷가닥한 거죠.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만날 때 그 설레임만 갖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나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 네. 또 그런 나를 상처받고 마음 아프고 슬퍼하고 이런 나를 달래줄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를 딴 사람이 위로해주고 딴 사람이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안 되었을 때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도 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사람, 네, 이쁜 사람. 한 글자로 뭐? 나. 세 글자로 바로 나. 네 글자로 그래도 나. 그러니까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가엽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당당하게 생각했을 때 저는 그게 바로 설레이는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사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33살에 정말 뒤늦게 결혼을 했는데요. 선본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 설레임 이런 거 느끼기도 전에 이미 결혼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매일 내가 눈이 뼈지. 어떻게 이렇게 너 못생긴 여자를 골랐는지 모르겠다. 막 이래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지금은 이게 렌즈를 다초점 렌즈 삽입 수술을 해갖고 시력이 1.0인데, 네, 컨택트 렌즈를 35년 끼고 집에서는 팽팽 도는 안경을 꼈거든요. 그 안경을 딱 벗는 렌즈를 빼고 안경을 쓰는 순간에, 내가 저렇게 팽팽 도는 안경을 쓴 여자는 누가 데려갈까 했는데 내가 데려갔구나 이래요. 저는 키 작은 남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키 큰 남자, 저 외로워요 이러면 딱 안길 수 있는 이런 남자를 좋아했는데, 네, 선봐가지고 남자가 그럭저럭 저보다 큰 것 같아서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키높이 구두의 원조가 제 남편이에요. 15cm 이렇게 되길래, 나도 키 작은 남자가 제일 싫었는데 자기는 이 팽팽 도는 안경. 우리 서로가 결혼하고서 속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어느새 아들 하나 낳고, 네, 이제 아들이 이제 30살인데요. 제 아들이 요즘 하는 얘기가, 엄마, 나는 아침에 출근할 때 내가 어디에 갈 곳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인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래, 넌 너무 진짜 훌륭하다. 어떻게 출근하면서 이렇게 갈 곳이 있다고 설레이는 애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니? 너는 정말 훌륭해. 최고의 아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늘 설렘을 내 스스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 오빠가 삼수를 하는 바람에
예, 너는 좀 양보해라 이렇게 해갖고 제가 늦게 학교를 갔어요. 학교 간 것도 예,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혼자 갔어요. 엄마, 예, 나 내일 졸업이에요? 야, 니까지 게 무슨 졸업이야? 저희는 일남 자녀다 보니까 오직 엄마는 오빠를 학교를 보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엄마 나 실은 학교에 다녔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급이라고 늘 주고 이랬거든요. 아니 네가 무슨 학교를 다녀. 엄마 나 그동안 학교 들어갔는데 내일이 졸업이에요. 예. 저희 엄마가 우시더라고요. 야, 공부 안 한다는 자식 시키지 말고 너를 진작 시켜야지 이래요. 근데 저는 살면서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아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럽니다. 지금 아는 거를 이 다음에 지나서 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이날도 제대로 못 지나면 이 다음에 지나서 지금 아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앞으로 올 것도 미리 끌어서 걱정하지 말고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자.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불만보다는 예, 현재 있는 거에 늘 감사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가 1기 떨어져갖고 전기 떨어져갖고 후기였는데 애들이 그 후기에 대해서 늘 막 이렇게 그때는 막 편지를 쓰면은 학교 마크가 찍힌 거에다 했어요. 제가 동덕여대를 다녔거든요. 그럼 애들이 그 마크를 막 거기 있는 편지를 못 써요. 그리고 이제 막 애들이 배지 달고 다니는데 배지도 달지도 않아. 딱 지하철을 타면 서울대 다니는 애들은 저렇게 다 이렇게 다녀요. 책은 너무 깨끗해. 그런데 이러고 다녀.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 다녀. 그럼 양쪽이 다 깨끗해. 이름은 썼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애들이 이래요. 제가 미팅 주선을 100번을 주선해갖고 정말 잘 이루어진 쌍도 있는데 학교가 어디세요? 이러면 서울 상대예요. 서울 상대 다니세요?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이요 이래요. 우리 학교가 하월곡동 다녔어요. 서울 법대예요. 서울 법대세요? 서울에서 제법 먼 대학. 네. 아 그러면 제가 또 서울 상대예요. 서울 상대요?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 제가 그래서 이랬어요. 학교가 너한테 과분하냐? 네가 학교에 과분하냐? 네가 정규에서 수석으로 들어왔다면 학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너는 그래도 전기 떨어져서 후기 왔기 때문에 학교가 너한테 과분하지 너가 학교에 과분한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가. 왜냐하면 이제 제가 과대표 3년 동안 하고 볼링부 회장하고 이러면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보단 제가 나이 들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졸업을 하고 나니까 네네 미팅을 많이 주선해 주다 보니까 뭐 이 고대 저희 학교 옆이 고대, 외대, 광운대, 경희대 또 카이스트 네 그래서 미팅을 안 시켜준 데가 없어요. 또 볼링부 회장하면서 스카치 게임 여자가 먼저 치면 핀 처리를 남자가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학교에다 딱 공고문을 붙여요. 스카치 게임 모집 동덕여대 볼링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미팅을 시켜줬거든요. 왜? 내가 회장할 때 공약이 그거였어요. 나를 회장으로 해주면 미팅을 원 없이 해드리겠습니다.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다 갖다 놔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나니까 취직을 걱정해야 되잖아요. 취업을 걱정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도서관에서 도서관학과니까 1년 근무를 했는데 저는 활동적인 게 좋죠. 도서관에서 딱 눈을 감으면요. 어느 곳에 어느 책이 꽂혀 있고 어느 곳에 무슨 책이 있고 딱 눈을 감으면 이제 책 대여를 하다 보면 책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책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책 내용을 바삭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유식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학생한테는 이 책이 딱입니다. 막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을 앞두고 저는 피부 미용을 배웠어요. 피부 미용. 그 당시에는 피부 미용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데가 없었어요. 태평양 아카데미 처음 들어왔어요. 그때 여드름이 빡빡빡빡 이렇게 났어요. 제 여드름이. 왜? 위가 나쁘고 막 이랬는데 여드름이 하도 나니까는 예, 매일 이러고 다닌 거예요. 창피해갖고. 막 보면은 좀 이상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 동생한테 야 여드름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봐 이랬더니 알았어. 하나 둘 셋 했더니 327개인 거예요. 얼굴에.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그럼 내가 직접 배워보자 해서 초창기에 피부 미용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을 때 피부 미용을 배운 거예요. 피부 미용을 배워서 네 그거 수료증을 딱 받자마자 제가 직업 훈련을 해서 피부 미용 강의를 하면서 저기 방배동에 피부 미용실을 개업했어요. 그러니까 내 피부를 얼마나 잘 가꿨겠어요. 딱 피부가 그냥 주름도 그때는 뭐 주름 있을 때도 아니죠. 피부를 보면은 저 이 목주름 하나도 없잖아요. 예, 목주름 없잖아요. 하여튼 제 피부는 사람들이 보면 다 좋다고 이랬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토요일 날은 직업 훈련에는 토, 일 쉬니까 네 토요일 날은 또 뭐 배우러 다니 특수관리 어떻게 하면 뭐 기미 피그멘테이션 여드름 아크네 막 원어로 다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디 가서 피부 강의 할 때는 되게 유식한 것 같아요. 막 영어로 하니까 그래갖고 하여튼 월급의 5배는 제가 벌은 거예요. 왜 학생들한테 특강을 내가 해주는 거예요. 딴 데서 배운 거를 특강을 해주니까 이건 진짜 돈 엄청 벌었죠. 볼링부 할 때도 볼링화 어깨다 딱 해갖고 네 전교생들 중에서 거의 절반은 볼링부에 들게 해가지고 볼링화를 구입하게끔 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졸업할 때 학생들이 선배님 미팅도 잘 시켜주지 예? 직업 없다면 직업도 잘 구해주지 예. 선배님 등록금 한 학기 대줄 테니까 1년 더 다니면 안 되겠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갖고 일단은 졸업해야 돼 이래갖고 이제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상담 자격증을 땄어요. 상담 자격증을 딱 따고 났더니 저한테 어떤 직업이 들어왔냐면 이제 상담을 하니까 지금 헤드헌터 일을 제가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롯데에 제가 사감자리가 들어왔어요. 아파트 제공되고 대신에 이제 직원들을 제가 늘 상담하면서 여직원들이 또 남자 새겨갖고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있다든가 뭐 바람이 난다든가 뭐 이런 바람이라는 표현은 아니었죠. 미혼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직원들을 상담을 하면서 네, 그 아파트에서 있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2번. 그때 이제 남편에게 선이 들어온 거예요. 저한테 신세를 진 헤드헌터 일을 했을 때 신세를 진 분이 은혜를 갚겠다고 남편을 소개한 거예요. 은혜 안 갚아도 되는데. 그래갖고는 아우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7살 차이래요. 그래 아유 저기 결혼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딱 여직원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 소개는 받지 말고 커피나 한 잔 와서 마시세요. 이렇게 갔더니 저기 종로 3가에 피카디리 옆에 초원 다방이 있는데 그 다방에 저 가서 있으면 이 직원한테 내가 뭐 물어볼 게 있어요. 이래요. 그래도 이제 잠시 후에 딱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왜 안 오지? 이랬더니 박인옥 씨 이런 거야. 제 남편. 그런데 저는 결혼 그때 안 했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지나간 거 제가 후회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제 아들이 엄마 아빠랑 결혼한 거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 안 해. 후회를 왜? 너를 낳는데. 너를 낳기 위해서 아빠를 만났는데 제가 이러거든요. 뭐 남편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들면 뭐 남편 눈에도 제가 안 드는 부분도 많겠죠. 그래서 저는 별 불만이 초궁정. 누우면 자고 일어나면 일하고 저는 절대로 고민 때문에 밤잠을 못 자거나 이러지 않아요. 또 입맛이 없다 이러는 분도 있는데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는 거예요. 밥맛으로. 네. 궁예네 옆집에서 부부싸움이 막 일어났습니다. 여보 궁예는 한 눈밖에 없는데도 저렇게 한 나라를 저렇게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당신은 두 눈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러니까 여보 궁예는 한 눈밖에 없으니까 한 눈 팔 틈이 없었지 이랬대요. 전 이런 유머를 수시로 읽으면서 예 마음이 축 처질 때 기분이 축 처질 때 이걸 보고 막 웃었어요. 예. 또 이제 남편하고 막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운전을 엉망으로 하니까 지나간 아저씨가 야 이 멍청한 놈아 운전 똑바로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런 거예요. 여보 저 남자 알아? 아니 나 오늘 처음 봤는데. 근데 어떻게 당신에 대해서 저렇게 잘 알아 이랬대잖아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그래 나도 부족한 점이 많고 그런데
그래, 우리 남편이 나보다 더 자상한 여자, 애교라는 게 없어요, 저는요. 그 애교 있는 여자를 만났다면 우리 애 아빠가 좋아했을 텐데,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간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요.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도 미리 걱정하지 않아요. 오늘을 그냥 차분히, 성실히 또 알차게 살면 이것이 또 쌓여갖고 과거가 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미래가 그렇게 암울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이 설레임을 일부러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왜? 이 설레임이 저는 내 삶의 활력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자격증이 40개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중에서 이제 필요 없는 것도 많았지만 그때는 제가 유머 강의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제 우울증이라고 했잖아요. 우울증이었는데 정말 우연히 저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여정 선생님, 그 감독님을 만나서 미나리라는 작품으로 또 상을 휩쓸었잖아요. 그래,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가 연기력이 준비됐기 때문에 그분은 또 그 감독을 만났잖아요. 행운은 노력이 기회를 만났을 때 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예, 쉬는 시간에도 쉬는 날에도 열심히 했는데요. 한 번은 뭐예요? 우연히 제가 강사가 됐는데 그때는 제가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머를 돌렸다고 했잖아요. 유머를 정말 열심히 매일매일, 컴퓨터가 없을 때라서 유머를 매일매일 적은 거예요. 그걸 180장을 프린트해서 길에 나가서 무조건 뿌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하라면 못하는데요. 그때는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 표정이 이랬어요. 원래는 초긍정이고 낙천적인데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매일 표정이 이런데 매일 안녕하세요 많이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웃으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기다리는 분이 있고 또 그걸로 가지고 내가 세일즈를 하자 해서 건강식품, 보험, 화장품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곳곳에 그것이 인연이 돼서 곳곳에 나가고 방송 나가면서 지금 이제 책도 13권을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우리 아들, 저에게 아들이 없었으면 그렇게 열심히 살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엄마 나 이렇게 열심히 키웠다고 해서 이 다음에 우리 이 와이프한테 너무 이렇게 시집살이 시키면 안 돼요 막 이래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어 제가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요즘 부모들이 다 그렇답니다. 시집장 가서 너네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한대요. 왜? 시집장 가도 안 가는데 갔다가도 사니 못 사니 이러면 누구 마음고생이에요? 엄마 마음고생이잖아요. 너희들이라도 잘 살아라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 아들아 너가 직장생활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스피치를 배우면 상대방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너가 달라질 수 있다. 너의 단점이라면 장점이 워낙 많지만 단점 딱 하나 고른다고 한다면 너는 너무 솔직하잖아. 우리 엄마 떼지 막 이러고 그러거든요. 야 이놈아 엄마 이 정도면 날씬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한 가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까지는 AS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AS 아니죠. 아직 안 갔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내가 설레임을 갖게 된 이유가 제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학교를 어느 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학교를 안 가냐 이랬더니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보니까 온몸에 다 멍투성이에요. 그래서 안 간다는 애를 매일 택시로 학교까지 바라다 주고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얘 서랍을 딱 열었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만일 죽는다면 나를 괴롭힌 아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 이렇게 쓴 거예요. 야 이러다가 정말 우리 아들 하나 놓치겠다 싶어서 아들은 학교 다니는 거 힘드니? 힘들대요. 야 그러면 학교 관둬. 엄마는 학교 공부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랬더니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고민도 안 하고 애를 학교를 그만두게 했어요. 왜? 학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아들. 그래서 아들의 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들에게 학교 관둬 이랬어요.
관 두개 했더니 밤새 컴퓨터하고 아침은 자고 컴퓨터하면 아침에 자고 과외 선생님이 오더라도 문을 열어줘야 과외를 받을 거 아니에요. 침대 밑을 청소를 하려고 딱 보니까 밑에 1000리터짜리가 4병이 있어. 4병. 흔들어 보니까 뭐가 있어. 보니까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소변을 그 피자 시켜 먹었던 그 콜라병에 소변을 대신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머리가 뒷골이 아프려고 그래요. 네, 남들은 학교 가는 시간에 컴퓨터 하고서는 아침 학교 갈 시간에 자고 있고 또 이제 늦지막히 일어나고 밥 먹고 또 이거 하고 예, 닭 2마리 시켜 먹고서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체중이 100kg. 제가 정말 초긍정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아들아 엄마랑 죽을까? 이랬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너도 이렇게 사는 게 힘들잖아. 엄마도 너를 잘못 키워서 엄마도 살기가 싫어. 이랬더니 엄마 나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엄마만 죽어. 이러는 거야. 초긍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둬야 우리 아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 고민한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정말 열심히 몰두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한데 그때 저는 정한 게 공부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는 이제 석사를 마친 상태여갖고 박사를 들어가자. 박사 들어가서 정말 박사 이게 머리 나이 들어서 할 게 아니에요. 뒤돌아서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요. 영어 중학교 때 배운 영어가 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영어가 네, 영어로 수업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또 뭐 영어 종합시험도 봐야 돼갖고 그래서 1시에 영어 과외 선생님이 왔어요. 1시에 영어 과외 선생님이 와갖고 막 영어를 샬라샬라 막 시험을 봐야 되니까 영어 시험. 근데 영어 시험을요 45명 중에서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아들아 엄마 1등 했다? 엄마 1등 했다 그랬더니 컨닝했지? 이래요. 컨닝하니까 생각나는 유머가 있네요.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가를 쓰시오. 이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로댕 이렇게 썼대요. 로댕. 근데 컨닝했다고 할까봐 댕은 댕인데 오댕 이렇게 쓴 거예요. 오댕. 근데 오뎅이라고 쓰면은 또 컨닝했다고 야단 맞을까봐 덴뿌라 이렇게 썼어요. 덴뿌라. 덴뿌라라고 똑같이 쓰면 또 컨닝한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묵 이렇게 썼대요. 어묵 이렇게. 야 이놈아 1등이 누구를 컨닝해. 제가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공인 한자 2급을 딴 거예요. 한자 2급을 따갖고 합격증이 딱 집으로 오니까 애가 거기에 감동을 한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엄마 나 살을 빼야 되니까 살 좀 빼게 해주세요. 야 저기가 다 헬스클럽이잖아. 글로 가면 되잖아. 이랬더니 편지를 썼다고 이렇게 보여줘요. 보니까 편지에 아주 장황하게 2장. 엄마 내가 앞에 헬스클럽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그동안 운동을 해본 결과 끈기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스 트레이너를 나를 붙여주면 나는 엄마 살을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19살을 새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게끔 엄마가 한 번만 도와주면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제 멋지게 19살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요. 그래서 그럼 네가 알아본 데가 있냐 이랬더니 자기가 다 알아봤는데 그분이 이제 공익을 받으면서 공익받는 장소의 지하가 이제 이런 운동하는데 헬스장이었나 봐요. 신사동. 거기를 가서 그 선생님을 만나 보면 좋겠대요. 비용은 얼마니? 300이래요. 그래서 제가 비용도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을 만나서 신사동까지 가서 선생님 제 아들이 끝까지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 달씩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래요. 그래갖고 한 달 이제 일단은 한 달을 냈죠. 얘가 3, 4일 이제 저는 물론 이제 그 다이어트식을 다 해줬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아이 앞에서 안 먹고 닭가슴살 뭐 이렇게 야채로. 그랬더니 저녁이면 끙끙 앓아요. 끙끙. 얼마나 힘든지 끙끙 앓아. 왜냐하면 인천에서 신사동까지 가는 거예요. 그 겨울에. 저녁 때는 끙끙 앓아. 내가 너 끝까지 하나 봐라. 100만 원만 없애고 얼마 있다가 그만둘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요. 그렇게 한 달, 2달 하더니 100kg에서 딱 76kg. 이목구비가 딱 살아나니까 저는 얘가 이렇게 잘생긴지 몰랐어요. 딱 그러더니 지가 검정고시를 딱 보고 검정고시도 책 딱 서너 페이지 아주 깨끗한 책이 있는데 합격하고 예. 그래갖고 대학 들어가서
요리. 또 졸업하고 나서 엄마 호주를 가야 되겠어요. 호주? 이랬더니 엄마 나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로 가겠어요. 엄마 돈 하나도 필요 없어요. 거기 가서 1년 반 만에 정말 그 어학 코스까지 다 마치고 온 거예요. 갈 때 비행기에 한 장 사준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엄마나 거기에서 라면 스프 하나 갖고 3일을 먹었대요. 거기다 밥 말아서. 그래서 예, 아, 고맙다 이랬어요. 저는 또 아들이 없으니까 네. 늘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통화하지 마세요 이래갖고 통화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거기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봉사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멋진 청년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아들이 엄마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나도 너 열심히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더니 그때 자기가 왜 그렇게 은둔 생활을 4년씩 했는지 너무 후회가 된대요. 아니야 너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너가 있는 거야. 그런데 얘가요 직업을 한 20개쯤 바꿨어요. 뭐 이 보안도 했다가 뭐 또 뭐도 했다가 막 그만둬 또 하고 그만둬 보름 있다 그만둬 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켜만 봤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엄마 내가 정말 가슴 뛰는 일을 찾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자기가 갈 곳이 있다는 거. 또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뛴다고. 이래서 네 제가 작년에 10년 만에 수료로 끝냈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머리가 나쁘다는 핑계로 10년 동안 안 하다가 다른 데 편입해갖고 정말 다시 공부 시작해갖고 작년에 환갑대 받았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엄마 너무 고맙다고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고 이래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한 번도 제가 나태하게 있었던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뭔가를 해야만 될 것 같은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병일지도 모르겠어요. 일 중독 네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데 요즘은 이제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일도 줄고 또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었지만 그 시간에 책도 쓰고 이러면서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아들한테도 고맙고 우리 가족한테도 고맙고 나 같은 아내를 만나준 남편도 고맙고 또 시어머니 돌아가셨지만 네 시어머니도 감사하고 왜 우리 시어머님은 다른 며느리한테 제가 지는 게 싫어가지고 우리 며느리 그런 거 더 있어요 이러면서 딴 며느리가 은반지를 해줬다 그러면 우린 금반지 뭐 은목걸이를 해줬다 우린 금목걸이 네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딴 며느리한테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섭섭한 것보다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도움을 받았다든가 은혜를 입은 거가 있다면 그 나쁜 건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만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아들이 허겁지겁 와갖고 아빠한테 아빠 나 아빠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나 지금 화가 너무 났어요. 막 이러니까 아빠가 잠깐 너 하기 전에 3가지만 생각해. 그 일을 네가 직접 겪은 건지, 2번째 그것이 선한 일인지, 3번째 그 일이 너한테 해당하는지 이거 3가지를 생각해보고 그래도 괜찮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이런 거예요. 정말 너는 그 일을 네가 직접 봤냐? 아니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그것이 선한 얘기냐? 생각해보니까 선한 것 같진 않아요. 3번째 그게 너에게 유익한 거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수시로 뭐 좋은 글, 좋은 교육 막 이런 거 듣지만 그런 걸 들으면서 우리가 이 누구를 욕할 때요. 그 사람은 아무 해당이 안 되는데 나랑 관련이 없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흥분할 때 있잖아요. 야 영숙이 있잖아 막 이러면 걔는 왜 너한테 그랬대니. 괜히 편을 들면 그 사람보다 옆에서 편든 내가 더 죄를 짓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험담하면 3사람이 상처를 입는답니다. 그 본인, 옆에서 들은 사람, 또 상대자. 예. 그러니까 나하고 관련이 없는 거는 남한테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 사람 있죠. 그래 어땠대 이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왔고 이 동네 나팔님 계십니다. 나팔. 우리 그전에 탈무드에서 읽은 글을 인용하자면 어떤 사람이 막 소문을 막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기 제 부탁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더
털을 잔뜩 해갖고 이게 자루에 한 자루만 실어오라 그랬어요. 했더니 이것 좀 한번 딱 풀어 좀 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닭털이 가벼우니까 막 곳곳에 막 이렇게 퍼져 나갔겠죠. 아, 제 생각을 잘못했네요. 다시 좀 주워 담아 주실래요? 그거 원 상태로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말도 바로 이런 거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남한테 전해 들은 거, 또 말은 옆방에서 옆방으로 전해 들은데 거기서 꼭 보태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모르게 내가 죄를 짓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 내가 의식이 있게 남에게 죄 지은 거는 어쩔 수 없더라도 나도 모르게 죄 지은 거에 대해서는 내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늘 가슴 설레이고 이럴 수는 없지만 그 삶을 발전하게 하는 에너지가 바로 이런 설레임이 아닌가. 사람은 설레임이 있으면 절대로 늙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앞두고 막 설렌다 하면은 그 설레임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 이 다음에 우리 아들 장가 갈 때 어떤 여자가 올까? 그 며느리에 대해서 막 상상하면 좋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권을 늘 산대요. 왜? 그러면 그 복권 발표될 때까지 일주일 동안 마음이 설레인대요. 그래서 노트에 적는데요. 1등 맞으면 첫 번째 누구 도와주고, 또 두 번째 누구, 세 번째 누구. 나중에 모자란대. 어떤 분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부처님, 제가 1억 맞게 되면 반을 뚝 떼갖고 하나님, 부처님께 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억 맞게 해달라는데 5천만 원만 맞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유 참, 자기 몫을 벌써 떼다니 이러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르다고. 네, 1억 맞으면 준다고, 반 준다고 했는데 막상 맞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벌써 자기 몫을 먼저 떼다니 이랬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복권을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저도 가끔 복권을 사는데 복권을 사고 나면 일주일 동안 누구를 도와주고 갑자기 내가 너한테 그 사람한테 몇 천을 딱 주면 얼마나 놀랄까, 이런 상상만은 너무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좀 이렇게 뭐랄까, 삶이 의미가 없어지고 막 이럴 때는 내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이 방송 나가는 걸 보고 저에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전화번호 이제 오픈이 돼 있으니까 그분 얘기가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너무 궁금한 게, 선생님이 정말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거짓말은 안 해요. 이랬더니 상상이 안 간대요. 그 와중에 어떻게 유머를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저는 선천적으로 정말 초긍정인데다가 유머를 매일매일 읽다 보니까 이거를 나 혼자만 즐기는 게 아니라 남한테 얘기하면서 내 공부가 된 것 같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편에 관한 유머는 남편 때문에 문제 생길 때, 자식 때문에 자식,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좀 낫더라. 그래서 제가 나무 웃기는 게 그게 잘 안 되면 마음속에 스마일 라인을 딱 그어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화장하는 그 화장대 앞에 줄이 하나 거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딱 넣을 때 하하하하 이렇게 하하하 이렇게 웃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요 줄을, 선을 건널 때 내가 웃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상상만으로 웃는 거예요. 예, 아니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그래서 옛날 사진 보면요, 진짜 막 건들기만 해, 절단 날게 이런 표정이었는데 제가 내일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하거든요. 이렇게. 입꼬리 올라가죠. 예, 이렇게. 이걸 연습을 수시로 제가 하면서 이게 억지로 안 되면요, 즐거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처음 내가 품에 안았을 때 너무 좋았어요. 제가 난 그 산부인과의 방에는 한 방에 딸만 넷 있고 저만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느 엄마는 딸이 넷째라고 막 밤새 울어갖고 눈이 퉁퉁 부었어요. 혹시 우리 아이를 바꿔갈까 봐. 예. 걔를 낳았을 때 내가 엄마가 됐다는 이 즐거움, 또 아이에게 처음 눈을 맞췄을 때, 또 이 아이가 엄마 소리를 처음 했을 때, 네, 이런 얘기를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입꼬리를 딱 올리면서 똥꼬
똥꼬. 제가 똥꼬를 영어로 TKM이라고 했죠. 똥꼬 멍의 약자. 똥꼬를 탁 조인 다음에 이꼬를 올리는 거야, 이꼬. 이게 몸이 긴장이 되는 거죠. 딱. 그런 다음에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눈도 웃는 연습. 그러다 보니까 표정이 점점 바뀌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스마트폰으로 본인 사진을 수시로 찍지만 옛날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 보면요. 이랬어요. 하여튼 건들기만 하면 바로 욕 나올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근데 서서 이렇게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제가 처음 강의할 때 사연이 많아 보여요. 그러면 노사연 이랬거든요. 저는 이게 유머가 생활하다 보니까 사연이 많아 보여요. 노사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자식 때문에 속 썩는 사람, 남편 때문에 속 썩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세상 사는 모습의 한 면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한 산돼지가 북한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할까요? 북한 산돼지가 남한으로 넘어오면 남한 산돼지. 남한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요. 남과 비교해갖고 우리가 보는 남들은 다 행복한데 왜 나만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형태만 좀 다를 뿐이지 그 사람이나 나나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만 왜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그 대신 나는 또 이런 면이 굉장히 좋잖아. 저쪽에서 없는 게 나는 또 이런 게 있잖아. 그전에 이랬어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만 갖고 취미 활동하고 손톱 소지하고 이런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 이랬는데 그냥 내가 일해서 그 일에서 오는 성취감 이런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왜? 저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즐겁고 뭐 정말 몇 년 만에 웃어봤어요. 저 우울증이 확 달아났어요. 죽으려고 했는데요. 어떤 분이 그 전화한 사람이 저 우울증이어갖고 죽을 생각도 많이 했어요. 이래서 제가 늘 웃겨드릴 테니까 웃겨 죽으세요. 좋아 죽으세요. 밥 많이 드시고 그동안 못 드신 거 밥 많이 드시고 배불러 죽으세요. 예. 예. 신경질 나 죽겠어요. 뭐 이러지 말고 우리는 막 죽겠다가 입에 붙었잖아요. 배불러 죽겠다. 신경질 나 죽겠다. 미워 죽겠다 이러는데 이왕이면 좋아 죽으세요. 제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따로 관리해 드리고 있어요. 오늘의 유머를 매일 보내드리거든요. 예. 어제 보내드린 내용이 이거였어요. 조선시대에 민심이 어떤가 하고 민심을 살피러 딱 갔는데 평복을 갈아입고 그랬는데 신하가 메뉴를 딱 시키려고 딱 보니까 기둥에 손님은 왕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마마 들켰사옵나이다 이랬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숨기고 싶은 일들이 물론 많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속이 뻥 뚫리죠. 이걸 속으로 그냥 계속 곰씹어갖고 쌓아놓으면 이게 언젠가는 엉뚱한 데 폭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나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어젠 거의 1시간 정도 통화했거든요. 통화하다 말고 잠깐만요. 애들 왔어요. 이러고 막 끊으셔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도 거시고 뭐 이렇게 하셔갖고 어제 통화를 좀 길게 했는데 우울하다. 사는 의미가 없다. 이거는 의미는 내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에게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뭘 배우라고 하시면요. 10만 원 그거 너무 아깝잖아요. 아니 4시간 듣는데 10만 원이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래요. 그래서 10만 원 동안 우리가 10만 원을 내고 그걸 듣는 동안에 내가 행복해지면 그 가치는 그 20만 원, 30만 원의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 교육 들으러 다닐 때 같이 듣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 요즘은 줌이기 때문에 무료 강좌도 많고요. 10,000원짜리도 많아요. 그게 가치가 10,000원이 아니라 정말 수십만 원짜리를 10,000원에 압축해갖고 하는 데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없고요.
그런 거 남의 살아온 얘기, 남의 경험한 얘기 이런 거를 들으면서 난 저러면 안 되겠구나.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거를 우리 스스로가 느낄 때 우리는 그 가치는 무한대로 얻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의미가 없다, 살고 싶지 않다 이럴 때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생기를 주는 게 바로 이런 내가 만들어 가야 할 저는 설레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동안 제 아들 30살인데 쭉 살아보면 어려운 일도 너무 많았어요. 제 아들이 엄마는 왜 매일 돈이 없어요. 뭘 사달라면 다음에 왜 다음에라고 그래요 이래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간이 더 소중하게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또 남의 어려움도 이해를 하게 되고요. 나도 그랬으니 얼마나 막막하면 나 강의 때 한 번 보고 이 방송 한 번 보고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내 연락처 인터넷 찾아갖고 뭐 이것저것 강의도 듣고 이랬다고 이러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만으로도 저는 그분이 어떤 상황인지 느껴지더라고 마음이. 왜? 저는 그때 너무 절실했어요. 그래서 한강에 가갖고 저랑 얘기 좀 할래요? 저랑 얘기 좀 할래요? 완전히 누군가가 내 얘기를 1시간만 들어주면 저는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누군지 생각은 안 나지만 데이콤이라고 그랬어요. 데이콤에 다니는 어떤 분이 제 얘기를 끄떡끄떡거리면서 1시간을 들어줬는데 정말 애를 유모차를 끌고 오면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좋아갖고. 왜? 여기가 뻥 뚫린 것 같아서 뻥. 누군가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내 얘기를 1시간을 들어줬는데 그분은 추임새 맞는 거 그러셨군요. 속상했군요. 이랬는데 제 마음은 뻥 뚫린 것 같이 정말 몇 년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를 정말 귀담아 들어줬을 때 듣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도움될 게 많거든요. 그런 들어주는 이런 마음 자체도 상대방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영향력을 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충전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핸드폰도 배터리를 충전해야 이게 하루 종일 갈 수 있는데 그런 충전은 내 스스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수시로 우울인 것 같아. 내 모드는 우울 모드야. 그러면 즐거운 걸 일부러 찾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지금은 프로가 없어졌지만 개그 콘서트 보면서 혼자 배꼽을 잡고 막 웃을 때 있었어요. 네네. 거기서 제가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쫀놈들이 사는 나라 양상국, 여기서 나오는 쌀 오나미. 예, 키 작은 아이들이 먹는 약 허경환 이렇게. 우리 무슨 환 이러잖아요. 알약. 또 쌀미자 해갖고 오나미. 또 우리 무슨 양상국. 네, 그런 걸 보면서 막 웃으면서 그래 그럼 우리 집에서도 우리 집에 정말 긍정적인 구슬이 있어. 박인옥. 여기에 준수한 남자도 있어. 안태준. 네, 예.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가지고 또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제가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졌다 하면은 제 스스로 이렇게 충전을 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에 충전하듯이.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나는 요즘 삶에 의미가 없어 이러면 그 의미 찾기를 한번 시간을 정해서 해보시는 거예요. 나의 의미는 뭐지? 그래 우리 부모가 나 낳아주셔갖고 정말 잘 살기를 바라셨잖아. 그럼 부모님 때문에 나 열심히 좀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단지 보여주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내가 잘 사는 게 누구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또 우리 아들 태어났을 때 굉장히 행복했는데 내가 만약 이렇게 우울한 엄마를 생각한다면 아들 또한 얼마나 우울할까? 그러면 나는 아들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웃어야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설렘으로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듭니다.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제 지난 일도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렇게 어려움을 겪어도 저렇게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 이런 거 느끼시는 것만으로도 제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연 많아 보이십니까? 네네, 노사연입니다. 여러분들도 네, 항상 행복한 오늘 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